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코의 전래 동화인 사라진 아이들이란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이 동화는 베로니카 마르테노바 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라진 아이들. 길쭉이는 아주 특별한 소녀였습니다. 까만 살갗에 키가 엄청나게 큰데다 신기하게도 아주 큰 나무보다도 더 길게 몸을 쭉쭉 늘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쭉이를 괴상한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길쭉이는 늘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마을에서 아이들 몇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럭 겁이 난 마을 사람들은 길쭉이를 가리키며 저 괴상한 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쑥덕거렸습니다. 그 말은 곧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길쭉이는 너무나 슬퍼서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숲속은 평화롭고 상쾌했습니다. 길쭉이는 나무처럼 몸을 쭉 늘리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바닥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길쭉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조그만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꼬마둥이라고 해. 나는 지금 우리 누나를 찾고 있어. 어젯밤에 누나가 사라졌거든. 나에게는 누나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 누나 못 봤니? 아니, 못 봤는데. 길쭉이는 작은 소년이 가여웠습니다. 불쌍해라. 저 아이는 아직 어린데 누나가 없으면 이제 누가 돌봐주나. 길쭉이는 꼬마둥이에게 누나처럼 갑자기 사라진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우리 누나 찾는 것을 좀 도와주겠니? 그래, 좋아. 길쭉이는 키를 쑥 줄이며 꼬마둥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누나를 찾으면 사라진 다른 아이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두 아이는 함께 숲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두 아이는 이웃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대고 광장에서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먹보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엄청 뚱뚱한 여자아이가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 여자아이는 누구지? 길쭉이는 감탄하며 중형을 그렸습니다. 쟤는 부풀이야. 옆에 있던 소녀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두고 봐. 그러면 왜 이름이 부풀이인지 금방 알게 돼. 부풀이는 피자, 감자튀김, 빵, 샌드위치, 소시지와 감자를 꾸역꾸역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점점 커지면서 풍선같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구경꾼들은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쳐댔습니다. 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뚱땡이, 왕뚱땡이 부풀이 하며 마구 놀려댔습니다. 부풀이의 얼굴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길쭉이와 꼬마둥이는 씁쓸하게 그 자리를 떴습니다. 북적거리는 마을을 빠져나온 두 아이는 길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부풀이를 발견했습니다. 부풀이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길쭉이와 꼬마둥이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자 꼬마둥이는 부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우리 누나 못 봤니? 지난 밤에 사라졌는데 나에게는 누나밖에 없거든. 아니, 못 봤어. 참 안 됐다. 근데 넌 너무 말랐구나. 누나가 먹을 걸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부풀이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길쭉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을의 아이들도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
혹시 우리랑 같이 아이들을 찾으러 가지 않을래? 정말? 좋아. 사실 난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거든. 부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마을에서는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길쭉이와 꼬마둥이는 부풀이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후 새 아이는 바위산에 다다랐습니다. 바위 틈새로 검은 머리에 노란 살갗의 한 여자아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자아이는 얼른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 꼬마둥이가 물었습니다. 내 눈을 보지 마. 내 눈빛이 닿으면 모조리 불이 붙는단 말이야. 사람들은 내 눈빛을 무서워해. 그래서 난 혼자 여기서 살고 있어. 그 여자아이는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말했습니다. 자, 내 양말로 눈을 가려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꼬마둥이가 양말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길쭉이와 부풀이도 허리끈과 머리띠를 풀러 두툼한 눈가리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내 이름은 부리부리야. 그래, 부리부리. 사실 난 우리 누나를 찾고 있어. 나에겐 누나밖에 없거든. 혹시 우리 누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꼬마둥이가 부리부리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난 아주 먼 곳도 볼 수 있어. 마침 오늘 아침에 우연히 성 하나를 발견했지. 이상하게도 그곳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 어쩌면 내 누나도 거기에 있을지 몰라. 부리부리는 눈가리기를 한 채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 꼬마둥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넌 눈이 굉장히 나쁜가 봐. 이제 누나도 없는데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겠구나. 그럼 너가 우리를 그 성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니? 길쭉이가 부리부리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당연히 데려다 줄 수 있지. 드디어 나도 친구가 생기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부리부리는 산 기슭으로 친구들을 안내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동굴이 있어. 바로 여기야. 부리부리는 눈가리개를 풀고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우르르 흔들리더니 펑 하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흙먼지가 가라앉자 시커먼 동굴 안이 보였습니다. 자, 날 따라와. 이쪽이야. 부리부리는 척척 앞장을 섰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한참을 가자 커다란 강이 나타났습니다. 길은 강 때문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어. 길쭉이는 몸을 쭉 늘여 다리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으면 부리부리가 눈빛으로 걷더니 치워주었습니다. 모두 지치고 으슬으슬 추워지자 부풀이가 푹신한 두 팔로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은 마법의 성이 나타났습니다. 아, 너무 높다. 아무리 길을 느려도 꼭대기까지는 닿을 수 없겠는걸. 길쭉이는 성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휴, 저렇게 두껍다니. 도저히 내 눈빛으로는 저 성벽을 뚫을 수 없겠어. 부리부리는 눈가리개 틈으로 성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성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 커다란 철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꼬마둥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삐걱 소리를 내며 스르르 열렸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바짝 긴장하며 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철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친구들은 앞에 놓인 꼬불꼬불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가
컴컴한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을 지났습니다. 여기야, 부리부리. 앞서가던 부리부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방에는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꼬마둥이는 잠든 아이들 속에서 누나를 찾았습니다. 아, 누나다! 꼬마둥이는 누나를 흔들며 깨웠지만 누나는 도무지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무거운 발소리가 쿵쿵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나직이 들리더니 점점 더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벽까지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시꺼먼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뭐냐? 무서운 마법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전 누나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왜 다들 자고 있지요? 꼬마둥이는 떨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이들의 꿈속에서 살지.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데려와 잠자는 마법을 걸었다. 알겠느냐?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마법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데 내 누나는 제일 달콤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내 누나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 하지만 누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채. 시끄러워! 감히 멋대로 내 성으로 들어와서 누나를 데려가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이 쓸모없는 녀석들아.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에 또다시 성이 우르르 흔들렸습니다. 때까지 녀석이 아무리 꼼짝도 않고 지키고 있어도 나는 언제든지 내 누나를 빼앗을 수 있다. 자기 양말 한 짝도 챙기지 못하는 녀석아. 양말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꼬마둥이가 저를 위해 준 거라고요. 부리부리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했죠? 우리가 꼬마둥이의 누나를 지켜내면 어쩔 건데요. 길쭉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식은 죽 먹기야. 이번엔 부풀이가 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기할까요?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누나를 지켜낸다면 우릴 풀어줄래요? 흐흐흐, 내기를 하자고. 정말 웃기는군. 마법사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시시하긴 하지만 조금 놀아볼까? 하지만 너희들이 지면 내일 아침 햇빛이 이 마루 바닥에 닿는 순간 누나는 영원히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 살아 돌아갈 생각은 버려야 할 거야. 크하하하. 마법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잠이 든 다른 아이들을 단숨에 훌쩍 들어앉더니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꼬마둥이는 누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꼬마둥이는 억지로 팔을 꼬집으면서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새 길쭉이는 몸을 길게 늘어뜨리고는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부풀이도 문을 가로막아 손 채로 잠이 들어버렸고 부리부리는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자. 꼬마둥이가 중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법의 힘은 아이들을 점점 더 깊은 잠 속으로 끌어당겼으니까요. 얼마 후 차가운 바람이 길쭉이 얼굴을 스치자 길쭉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미 밤 12시가 넘은 때였습니다. 달빛만이 텅 빈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꼬마둥이의 누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어서! 그제야 부풀이와 부리부리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꼬마둥이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리부리는 창문으로 뛰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꼬마둥이의 누나가 보인다. 바로 저 높이야. 늪에 크다란 왕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 속에 꼬마둥이의 누나가 갇혀 있어. 해가 뜨기 전에 구해야만 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꼬마둥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길쭉이는 재빠르게 몸을 창문 밖으로 쭉 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풀이와 부리부리를 한꺼번에 업고 한 걸음에 100m씩 성큼성큼 늪을 향해 달렸습니다.
늪에 도착하자 부리부리가 늪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늪이 너무 깊어 길쭉이도 바닥에 닿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떡하지? 내가 한번 해볼게. 부풀이가 바닥에 엎드려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곧 부풀이의 몸은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었습니다. 부풀이는 넛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드디어 움푹 파인 바닥에서 왕조개가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길쭉이는 아래로 기어 내려가서 왕조개의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왕조개의 입을 잡아당기고 또 당겼지요. 마침내 커다란 왕조개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꼬마둥이의 누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길쭉이는 조심스럽게 누나를 안고 늪에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이 어슴푸레 밝아오기 시작하자 성을 바라보던 부리부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큰일 났어. 지금 마법사가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 우리가 늦었어. 잠깐 나에게 맡겨. 그때 길쭉이가 나섰습니다. 꼬마둥이의 누나만 업으면 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넌 부풀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지키고 있어. 곧 데리러 올게. 꼭. 길쭉이는 약속을 남긴 채 꼬마둥이의 누나를 업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성 안에서는 마법사가 벌컥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봐라, 내 친구들이 겁을 먹고 널 버리고 달아났구나. 그 소리에 잠이 깬 꼬마둥이는 방을 둘러보고서 자기만 혼자 남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꼬마둥이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발을 쭉 뻗어 신발에 달린 쇠장식의 햇빛을 반사시켜 다시 창문 밖으로 보냈습니다. 아직 당신이 이긴 게 아니야. 꼬마둥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햇빛이 마룻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곧 내 친구들이 돌아올 거야. 때마침 창문으로 손이 쑥 들어오더니 마법사의 발 아래 무언가에 내려나왔습니다. 바로 꼬마둥이의 누나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마법사는 울부짖었습니다. 마법사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아 퍽 하고 불꽃이 일어나더니 마법사를 휘감았습니다. 순간 불꽃 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는 깍깍 울면서 창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법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꼬마둥이의 누나가 몸을 꿈틀거리더니 곧 눈을 뜨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꼬마둥이! 누나는 기쁨에 겨워 동생을 와라 껴안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컴컴한 어둠을 한꺼번에 몰아냈습니다. 이제 마을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로 성 안에 생기에 넘쳤습니다. 길쭉이는 다시 늪으로 가서 부풀이와 부리부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모였습니다. 너희들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건 어때? 꼬마둥이가 새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마을로 데려다 주긴 할게. 하지만 우리는 마을에서 살지 못해. 길쭉이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거든. 부풀이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외톨이가 아니잖아. 부리부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들은 이제 친구가 있어. 새아이는 일제히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길쭉이와 부풀이 그리고 부리부리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행복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이 내용은 지구촌 시대에 맞게 피부색을 달리하는 여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참 재미있었죠? 이 아이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우리 세계 곳곳에 사는 모든 아이들은 다 똑같다는 걸, 비록 다르게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뭔지 아신가요? 네,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네,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의 여신상은 뭐예요?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유의 여신상을 그리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색칠해 보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멋지게 그려보아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할 미로 찾기는 동물들이 지금 구조대를 찾지 못해서 여기 조난을 당했어요. 그냥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너츠 먹으러 가야 돼요. 도너츠를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세요. 네. 자,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시고, 양치기 소년의 손과 양들 사이에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세요. 이것을 찾으시면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